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지난번에 AI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요즘 채용을 안 하는 이유와 AI 시대에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갔었어요. 실제로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킬 부분이 뭐냐면 AI 활용성이 아니에요. 분석적 사고하고 창의적 사고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기업들의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AI 엔지니어, AI 마케팅, AI 리서치, AI 프롬프트 제작 담당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AI를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들도 넘쳐나요. 그리고 모두 자동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은 AI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AI 스킬 필요하죠.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AI로 프로세스를 압축시켜서 생산성을 확보하고 남은 시간에 차별화와 완성도를 끌어올려서 제품을 생산한 뒤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그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함이죠. 특히 1인 기업 솔로프리너나 회사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무라면 더욱 필요하다라고 느끼겠죠. 근데 AI만 공부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게 뭘까요? 참 이상하죠. 기업이 채용을 줄인 이유가 AI 때문인데 앞으로 채용할 사람에게는 AI 스킬이 필요하고 그런데 또 그게 가장 중요한 인재상은 아니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고 왔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가 자료를 직접 찾아봤어요. 여기에는 매해 여러 가지 리포트를 발표를 하는데 퓨처 오브 잡스 리포트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요. 이 데이터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길 역량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역량은 창의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였어요. 이 중 AI는 7위였죠. 2026년인 지금 얼마나 큰 변동이 있을까 해서 25년도의 자료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창의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는 여전히 중요한 역량이었지만 AI는 11위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AI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는 그것보다 AI가 생산해낸 결과물을 분석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검증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AI 도구는 월 구독료만 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 활용법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모두가 쓴다는 얘기는 결과물도 다들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기업들은 이미 2023년에 이걸 꿰뚫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AI 인재가 단순히 사용하는 유저가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물을 보고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 검증하고 우리 고객에게 맞는 내용인가 판단하고 여기에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더할까 고민하고 이 전략이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는 뭘까 분석하는 사람. 이걸 종합하면 AI를 활용해서 기획과 전략을 구상하고 아웃풋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석적 사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1인 기업 솔로프리너들에겐 더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솔로프리너는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기업은 팀이 있어요. 누군가는 검증하고 누군가는 피드백을 주고 누군가는 개선을 하죠. 그래서 분담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프리너는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나 피드백 과정 또는 개선 과정 같은 것들을 생략하기가 쉽고 이걸 또 AI한테 전부 다 맡겨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자료는 바로 고객에게 전달이 되죠. 그렇게 AI가 만든 결과물을 고객에게 보내는 순간 그게 여러분의 전문성을 대표하게 돼요. 만약 그 안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은 100%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중소기업도 비슷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AI 쓰면 알아서 다 잘 되겠지? 그러면 인력을 줄이고 비용을 아끼자 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 회사 업무 구조가 굉장히 많이 간소화가 되겠죠. 예를 들면 기존에는 팀원이 초안을 작성을 해서 중간관리자는 검증 개선을 하고 상급관리자가 이 전략들을 검토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종 승인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AI를 도입해서 중간관리자가 AI로 생성하고 최종 승인하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용 절감을 위해 중간 단계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초반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니까 일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고객들의 피드백이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예전만 못한데? 다른 업체들이랑 비슷비슷한데? 전략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예쁘기만 해요. 이런 피드백이 쌓이면 경쟁력을 잃게 돼요. 고객은 우리의 생산 과정이나 우리의 사정을 신경 쓰지 않아요. 고객은 자신들이 지불한 비용 대비 퀄리티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AI로 만든 퀄리티를 금방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AI 도입 초기에 이런 시도를 했대요. AI가 있으니까 직원을 덜 쓰고 AI로 업무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몇 달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았대요.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결과물도 그럴듯 했거든요. 그런데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을 더 주고 전문 인력을 다시 채용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예전에 한 변호사가 챗GPT 활용하다가 엄청나게 크게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률 문서를 작성하면서 GPT를 활용했었는데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다가 AI가 생성한 판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변호사는 징계를 받았고 벌금을 $5,000를 냈대요. 왜냐면 제출했던 그 판례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에게 의존하고 검증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창의적 사고,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활용하지 못하면 이런 실수가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차별화는커녕 신뢰를 잃어가요. 솔로프리너든 스몰 비즈니스든 중소기업이든 검증 없이 AI에 의존하면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AI 공부? 아니면 전문성?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다만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죠. AI 공부도 필요해요.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 기법도 알아야 되고 새로운 AI 툴들도 익혀야 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AI는 도구예요. 내 전문성을 조금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도구. 도구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만들까가 더 중요합니다. 포토샵을 써본다고 하죠. 그런데 디자인에 대한 스킬이나 훈련된 감각이 없으면 아주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엑셀을 아무리 잘 다룬다고 해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어렵죠. AI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적 사고,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러한 것들이 동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써도 결과는 그냥 평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AI를 배우는 데만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더 깊이 파고들고 계신가요? AI 공부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AI를 쓰면 그냥 빈 내용을 크게 외치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 전문성, 통찰이 있을 때 AI는 그걸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보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자신에게 적합한 AI를 찾아내서 공부를 하되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 구체적인 비중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AI 도구에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AI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힌 뒤에는 자신의 전문성 강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AI 도구들은 프롬프트의 기본 원리나 자주 쓰는 패턴만 익혀두면 대부분의 작업이 가능해요. 나머지 AI 고급 스킬을 익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는 것보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걸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만의 관점과 업계 지식을 더 쌓고 고객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전략적 사고를 키우고 독서와 사유를 통해서 통찰을 얻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면 질문력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의 질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AI의 활용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AI 도구들의 활용은 프롬프트가 기본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특히 독서와 사유 시간을 확보하는 걸 추천합니다. 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AI나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을 완전히 끄고 책에 한번 몰입해 보세요. 책을 읽고 생각을 해보고 메모를 해보세요. AI 없이 생각의 포텐셜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AI는 기존 지식을 재조합하는 데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 통찰은 독서와 깊은 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자 업계의 전문 서적이나 실패 사례나 아니면 각종 데이터 같은 것들은 AI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고객은 AI가 만든 결과물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분석, 통찰, 전문성에 돈을 내는 거죠. 몇 년 뒤에도 자신의 분야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시고 AI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솔로프리너든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든 중간 관리자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AI를 정말 잘 쓰는 능력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차별화하는 전문성입니다. 그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경험하고 실패해보고 책을 읽고 깊이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때 쌓여갈 겁니다. 여러분의 분석적 사고, 창의적 사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